창릉 광역교통 개선 위해 2조 2,500억 투입. GTX 창능역 추가 신설. 고양선 노선 변경. 식사역은 고양선 연장 아닌 트램으로 연결. 고양신문. 고양시의 철도 교통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창릉 신도시에 GTX역이 추가되고 고양선은 대곡을 거치지 않고 고양시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됐다. 식사, 고양시청, 대곡역 노선에는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운행될 예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는 철도교통을 포함해 대중교통과 도로 부문 등 총 17개 사업의 최종안이 발표됐다. 전체 사업비 2조 2,500억 원은 LH가 부담한다. 이중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은 고양시청 식사역 구간 트램 사업비 900억 원 중 일부인 200억 원이 유일하다. 가장 큰 변화는 GTX역 신설이다. 2019년 5월 국토부가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GTX 창능역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그 뒤 1년 7개월 만에 GTX역 신설을 발표한 것. 창릉 3기 신도시 한가운데 만들어지는 GTX 창능역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가 창릉 신도시 지하를 관통하지만 역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GTX로 서울에 가려면 고양선을 타고 반대 방향인 대곡역까지 3에서 4정거장을 가야 한다. 동선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창능역 신설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신규역이 추가된 것이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창능역 신설로 고양선이 대곡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고양선의 경제성이 향상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GTX의 잦은 정체에 따른 속도 저하, 덕양 몰아주기에 대한 일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덕양의 가치가 오르면 일산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식의 반응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다. 일산 주민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지난 29일 한 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GTX 창능역 신설로 인해 일산은 서형 선고를 맞았다며 3기 신도시 창릉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일산의 초대형 악재라고 했다. 그는 그나마 GTX는 창릉에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창릉 신도시에 GTX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일산이 창릉에 비해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어졌다고도 했다. 일산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일산은 지금도 서울 출퇴근이 어려운 환경인데 3기 신도시에 새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교통호재가 몰리면 수요자가 빠져나가고 다시 부동산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사실 제 생각에는 도레오리 GTX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지가 800m 수준이고 그 나머지는 1km에서 2km 수준인데 우리 일산은 그걸로 감안하면 그 정도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은 호수공원, CJ 라이브시티, 훨씬 뛰어난 학군 및 학원가 일산 테크노밸리, 인천 2호선 등 우리의 강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창릉은 현재까지로는 임대 70%, 30% 분양마저도 환매 조건부 방식의 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일산이 여전히 저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고양원 응동 1스위트 7단지 아파트의 경우 112.39제곱미터에서 112.62제곱미터, 기준 매매가 7억 2천에서 8억 1천만 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GTX-A 창능역 신설이 발표되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매물은 12억에서 15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단시 1안에 이렇게 시세를 급등시킬 수 있는 GTX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GTX의 수혜를 입는 고양시 덕양구의 집값은 고공행진인데 서울 쪽은 평구는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TX는 서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떨어진 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광역철도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합니다. 2021년 한 해는 GTX 광풍이 분 한 해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GTX를 끼고 있는 원시티 아파트 84제곱미터 타입이 현재 15억을 찍었습니다. 이 가격은 마포구에서 가장 인기 단지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89제곱미터에 현재 시세 17억 1,500만 원에 2억 원 모자란 가격입니다. 참고로 마포레미안 프루지오은 현 정부 출범 당시 8억 7천만 원이던 것이 올 초 15억 8천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17억 1,500만 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DMC레미안이 편한 세상 전용 84제곱미터도 6억 8,500만 원에서 10억 3천만 원, 11억 9,500만 원으로 단기 급상승했는데 서울의 유명 단지에 아파트 가격이 GTX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원시티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GTX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해서 시간이 더 걸리던 시대에서 GTX는 순간이동처럼 그 개념을 바꿔서 거리가 멀어도 초고속으로 가면 가까운 거리를 가는 시간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GTX를 옆에 끼고 있는 원시티 아파트 가격이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 GTX의 위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집까지 17분이면 가는데 굳이 복잡하고 사람 많는 강남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있고 넓은 공원 등 여유로운 공간이 많은 수도권에서의 생활의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강북의 아파트 시세 상승률이 강남을 압도하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는 GTX역이 생기는 곳을 집중 공략하셔서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저한 저평가 지역인 의정부 GTX 역세권의 푸르지오, 더 센트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비인기 지역이라 경쟁률이 치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당첨되면 시세 차익은 2배는 보지 않을까 해서 권장드립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네요. 다시 창능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택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철도교통사업의 일상과 덕양 주민들은 모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부정적 의견이 소수라 할지라도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반발을 우려해 김현미 전 장관이 GTX 창능력 발표를 1년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양선 향동지구역 신설 호재를 맞은 덕양구 향동동 DMC 슈빌 더 포레스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0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호가는 11억 원을 넘어섰다. 향동동 H공인 관계자는 이틀간 문에 전화만 10통이 넘게 왔다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세를 훌쩍 넘는 호가에도 계약금부터 넣겠다는 손님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대책이 정부 발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사업비와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입주 이후에도 수년간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위례 신도시 등의 선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으로 GTX 청능력 신성 발표였습니다. GTX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청약하시는 분은 GTX 역세권을 집중 공략하시고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은 1룸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받으시고 원룸은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주거용 아파트에만 노리시길 바랍니다. 3룸 오피스텔이라면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GTX 역세권 단독이나 빌라라도 매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GTX역까지 걸어서 5분 이내 주택에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창능력, GTX 신설 이런 기사를 다루었네요. 창능력의 발전이 일기 신도시인 일산에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전 일산을 사랑하니까요. 이것으로 GTX 청능력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또 봬요.